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UNS 부동산 투자 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 흐름을 잘 보면 이게 투자를 잘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좀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시가 한 100년 정도 전부터 아주 급속도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팽창을 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의 발달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생기고 또 여타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까지 막 생기면서 도시가 바깥쪽으로 나가서도 이제 도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중간에 가장 중심 핵심 업무지구 바로 바깥쪽에 있던 주거 지역들이 이 공동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슬럼화가 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총질을 막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외곽 쪽에는 이제 그 집들을 또 새로 막 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녹지가 자꾸 훼손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콤팩트 시티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이 도시를 아주 고밀도로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 이 도시 개발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콤팩트 시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주 뭐 건물이나 좁은 지역 내에 주거, 뭐 상업, 업무,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모아놓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자, 부대표님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콤팩트 시티가 무엇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 세계적으로 좀 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큰 도시들이 더 그렇습니다. 먼저 이 미국 뉴욕을 보시면요. 이게 대세가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미국 뉴욕은 사실 이제 세계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2000년 들어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나서 뉴욕 시민들이 뭐 미국 국민 전체겠지만 멘붕에 빠졌죠. 그리고 또 2000년 후반, 뭐 7년, 8년 되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런 그것도 이제 뉴욕 중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뉴욕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는데요. 그러면서 2008년부터 조금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겼는데 그 도심의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콤팩트 시티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빨리 얘기가 된 게 요 브롱스 웨스트 팜이라는 요런 데 프로젝트가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업 지역인데요. 아주 낙후가 돼 있는 요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고 또 상업시설도 집어넣고 하면서 새롭게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분이 아주 활성화되는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아주 이제 핫한 곳이 바로 이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라는 곳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맨하탄에 있는 곳입니다. 30번가하고 그 11번 애브뉴, 11애브뉴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철도 기지를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여기를 재개발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고밀도 개발을 하는데 용적률이 최대 3,300%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했을 때 용적률이 1,500%인데요. 3,300%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쪽에다가 지금 뭐 이제 그 상업 기능이나 주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고밀도 개발해서 아주 멋지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다 이쪽으로 이전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또 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인 도쿄에서 본격적인 이런 콤팩트 시티에 대한 논의가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게 저하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이래 전체적으로 성장도 저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도 그 도심을 이렇게 분산해서 외곽에다가 뭔가를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이제는 철회를 해버리고 이제 모양을 바꿔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서 계속 아직도 외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도심 기능을 분산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철회를 해버렸다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복합 건물을 공급을 하고 지가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으로 안쪽에 이 롯봉기 힐스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하면서 중심지에다가 개발을 하면서 이쪽에 지가를 막 상승을 시키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롯봉기 힐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쪽 예전에는 바깥쪽으로 담화 신도시나 뭐 이런 신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도시가 한 3, 40년 지나고 나니까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 도심 중간에다가 이 롯봉기 힐스를 중심으로 이런 그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막 바뀌다 보니까 다시 바깥쪽에 나갔던 이 젊은이나 심지어 이제 노령 인구들까지도 사실은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 노후에도 상당히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오히려 더 발달을 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게 대세인 흐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심지에다가 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준주거 지역 같은 곳에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영등포나 이 성수동 같은 곳인데요. 요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2015년에 중공업 지역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 중공업 지역에 어떤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브롱스 웨스트팜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업 지역이 탈바꿈을 하는 거죠. 상업과 주거와 산업이 융복합되는 이런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마곡이나 목동이나 여의도, 강동 같은 경우에도 융복합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가 되겠고요.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개 단지가 스마트 시티화 한다는 이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좀 다시 들어간 면이 있지만 가장 콤팩트 시티화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에도 상업 지역하고 이런 융복합 그리고 최첨단 업무지구하고 융복합 단지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올 예정인 그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바로 서울 중심권의 역세권 그리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